안녕하세요. 한글 2010 이번 시간에는요. 웹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현재 문서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 이미지 불러오는 방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탭이 편집 탭이 먼저 선택이 되어 있죠. 기본 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부분에 들어가시면은요. 그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 부분 눌러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림 탭 그림 버튼 눌러주시면은 지금처럼 그림 넣기라는 대화 상자가 뜨고요. 제가 이미지를 올려드렸는데 그림 자료도 하나 올려드리고요. 배경 자료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배경 자료는 이번 시간에 활용할 게 아니고요. 그림 자료만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 자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넣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서 안에 들어와서 그림이 들어가야 되지만 한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넣기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이 영역 안에다가 문서 안에다가 내가 이미지를 어떤 크기로 넣고 싶다 해서 그 넣고 싶은 크기만큼 드래그를 해주셔야 돼요. 그려주시는 거죠. 자, 영역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영역을요. 보통 문서, 한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서가 있는 곳부터 차례대로 순서에 맞춰서 쭉 적혀지게 되죠. 왼쪽 정렬이라든지 오른쪽 정렬이라든지 그 정렬 상태에 맞춰서 텍스트가 입력이 되지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아무 곳이나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다가요. 생뚱맞게 그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그림 크기 영역이 점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해서 원래 그 그림 크기 비율에 맞게 이렇게 쭉 영역이 설정이 됩니다. 마우스를 놓아 보시면은요. 이 크기만큼 그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크기는 우리가 그림 원래 원본 크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드래그한 영역만큼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크기대로 넣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요. 삭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넣기 버튼 눌러주시는데 현재 페이지 안에서 드래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게 되면 원래 원본 사이즈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 사이즈대로 들어오게 되고요. 원본 이미지대로 사용할 거 아니니까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원본 이미지를 줄이는데요.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가 대시면 자, 화살표가 이렇게 위아래 양옆으로 사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그림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를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모퉁이에다 가져다 대시면은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사선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사선으로 바뀔 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줄어들었다가 크게 됐다가 그림 가로, 세로 이 비율은 정확하게 원래 있던 비율 그대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율하고 상관없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가로로만 뚱뚱해지거나 세로로만 뚱뚱해지게 되죠. 만약에 가로로만 뚱뚱하거나 세로로만 뚱뚱하게 변형을 하고 싶다. 마우스를요. 이렇게 옆으로 가져다 대시면은요. 양 옆으로 바뀌게 되죠. 자,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번엔 양 옆으로만 뚱뚱해지게 만들어졌어요. 자, 위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선으로 가져가면 위아래 양옆에 비율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지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요. 만약에 흐트러져도 상관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 양옆을 잡아서 줄여주시면은요. 이제 아주 뚱뚱한 그림이 되었죠. 만약에 그림 크기를 정확하게 지정하고 싶다는 경우에는요. 위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그림 탭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그림 탭 여는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그림 탭 안에 크기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고정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가 126.03m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100으로 맞추고 세로를 적용이 안 됐네요. 다시 한번 100으로 맞추고 엔터. 자, 세로는요, 50으로 맞추고, 엔터. 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림 크기를, 이렇게 바꿨는데 다시 수정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크기 고정이라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그림 수정이 되지 않도록, 지금 크기 수정이 되지 않죠? 크기 수정이 되지 않도록 그림 크기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마우스를 잡아서 늘려주려고 마우스를 가져다 댔더니, X자 모양으로 바뀌게 됐어요. 이거는 그림이 더 이상 수정이 안 된다는 거고요. 크기 고정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림을 바꿨더니 자, 다른 곳에서 편집을 하시다가 그림을 다시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그림 탭은 사라졌죠? 그림을 다시 선택을 하시면 그림 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 그림을
사이즈 수정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 그림을 다시 불러왔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그림을 원본 그림으로 불러올 필요가 없이 왼쪽에 보시면은 그림이라는 영역에 보시면은요, 원래 그림으로 라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그림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원래 그림 비율대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림 사이즈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게요. 자, 줄이고 나서 이 그림에다가 효과를 조금 적용을 시켜보고 싶어요. 그래서 효과를 넣어주도록 할 건데, 선택하시고요. 효과는 여기에 효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림자 효과, 반사 효과, 네온 효과, 테두리 효과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속성 영역에 들어가시면은요, 뭐 색조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효과와 속성에 들어가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자 영역 들어가시면 어떤 식으로 그림자가 들어가게 되는지 마우스를 가져다가 대게 되면 지금 왼쪽에 이 이미지에다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미리 보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적용을 시켰어요. 적용을 시키고 봤더니 그림자가 없는 게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자에 다시 들어가서 그림자 없음, 자, 이 부분이죠. 그림자 없음 부분 눌러서 그림자를 취소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사 영역 눌러서 클릭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반사 효과도 들어가게 되고요. 반사도 마찬가지로 반사 없음 들어가게 되면은 반사 효과가 취소가 되고요. 네온과 옅은 테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옅은 테두리는 이 테두리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조금 부드럽게 뭉개지는 현상을 주는 거고요. 색조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조, 회색, 흑백, 워터마크. 자, 이걸 워터마크 효과처럼 넣어주게 되는 거죠. 또는 들어가게 되면은요, 밝게, 자, 어둡게. 그림을 조금 더 어둡게 하게 되면 약간 살짝 조금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높게, 자, 서로 대비를 만들어 주는 거죠. 대비를 높게 만들어 줄지 아니면 대비를 없이 만들어 줄지. 자, 요거는 지금 여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왼쪽, 아래쪽, 오른쪽에서 여백이 아무것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요거는 여백이 있는 상태. 여백이 있고 없고는 어디에서 활용을 하냐면요. 이 그림에 여백이 있으면 그림과 다른 것들을 어울려 사용을 할 때 그림과 다른 것들 사이에 공간을 얼마나 좀 띄워주겠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효과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문서에서 그림을 사용할 때는 보통 그림만 사용할 때는 거의 없고요. 글자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글자와 그림의 배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상도가 조금 작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 또는 왼쪽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만약에 이 리본 메뉴가 전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 오른쪽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만약에 리본 메뉴가 한 페이지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더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숨어있는 메뉴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왼쪽에 숨어있는 메뉴가 있는 거고요. 배치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자처럼 취급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다가 놓았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 아무 곳에다나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글자처럼 취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체크를 하시면 왼쪽에 우리가 텍스트 입력할 때 가장 처음에 텍스트가 입력되는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요 다른 곳에 있는 문서랑 함께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소스 우리 항상 사용하던 것 불러왔고요. 자, 요거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빈 문서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지와 텍스트가 이미지 옆에요. 한 줄밖에 안 들어가요. 드래그를 쭉 해볼게요. 텍스트 영역을 드래그하면 한 줄 드래그를 하는데 그림 이미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기 영역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이 그림이 글자처럼 취급이 됐기 때문에요. 글자 한 줄에 그림도 한 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글자 한 줄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글자와 어울려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글자와 같이 들어갔죠. 글자와 같이 들어갔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다시 그림을 선택을 해볼게요.
글자처럼 취급에 제일 처음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요. 어울림, 개체와 본문 내용이 같은 줄을 나누었을 서로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본문 내용이 선택된 개체 좌우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흐르게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요. 자리 차지. 자기 그림이 있는 영역에는 글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체크해 볼게요. 클릭. 자기가 있는 영역에는요. 텍스트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위쪽에 그리고 그림이 있는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림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있는 영역은 역시 텍스트가 피해가고 있어요. 또는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어울림이긴 한데요. 글자와 그림이 같이 어울려져 있기는 한데 그림 영역에 글자가 침범을 하는 거야. 나머지 두 개는. 자, 침범을 시켜보겠습니다. 침범을 시켰더니 어떻게 침범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여기 보시면은요. 텍스트가 글씨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텍스트와 글씨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죠. 요거는 어울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텍스트가 글씨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보시면 지난 19일 현지 시간 미항 공 우주국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지난 19일 현지 시간 미항 공자가 잘렸어요. 밑에 뭔가 내용이 있으면서 4월부터 1년간 이렇게 나타났죠. 이렇게 그림이 텍스트 위로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텍스트가 만약에 텍스트가 배경 이미지로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밑에 배경 이미지로 조금 잔잔하게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텍스트가 내용상으로 사용이 된 거라면 이렇게 사용하면 텍스트 내용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어울리게 하되 마지막 부분 텍스트가 그림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텍스트가 그림 위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또 반대로 그림이 배경으로 사용될 때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에는요. 그림을 조금 연하게 만들어줘서 제가 지금 버튼을 누르다가 원래 그림으로가 잘못 눌려져 버렸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배경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미지가 조금 투명하게 활용이 돼서 그렇게 활용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배경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배경 이미지로 이미지를 불러와서 활용을 많이 하겠죠. 자, 이거는 거의 어울림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여백은 이 안에서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배치 안에서도 여백을 주실 수가 있는데 바깥 여백 들어가서요. 넓게 하시게 되면 자, 우리가 그림만 활용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텍스트랑 같이 활용하니까 여백이 조금씩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넓게 했을 경우에는 이 영역이 보시면은요. 제가 넓게 했을 때와 마우스를 뗐을 때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림 테두리에 그만큼 여백 공간이 있어서 텍스트와 그림이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가 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회전과 대칭이 있습니다. 그림을 대칭해서 보여주거나 개체를 회전시켜서 넣어주거나 개체 회전 아무런 현상도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은요. 회전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개체 회전 왼쪽으로 90도 오른쪽으로 90도 90도씩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또는 이거는 대칭 좌우로 대칭 또는 상하로 대칭 만들어줍니다. 좌우로 대칭 시켜볼까요? 텍스트가 거꾸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좌우로 대칭하게 되면 텍스트가 이상하게 만들어지겠지만 텍스트가 없는 그림을 활용할 경우에는 좌우로 했을 때 그림 모양이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림을 불러왔는데 전체 영역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분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잘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외부에서 이 그림 편집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예 잘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작업은 한글 안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자르기, 어떤 크기 편집하는 곳 바로 옆에 있고요. 자르기 선택을 하시게 되면 또 테두리 모양이 바뀌었어요. 테두리 모양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두껍게 바뀌었는데 이때 마우스를 잡아서 움직여 볼게요. 그랬더니 텍스트 이 그림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림 크기는 그대로 이때 보여주는 영역이 줄어들게 되죠. 이 텍스트 영역은 좀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 영역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림 외부에서 불러와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문서 안에는 여러 가지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야 되는 텍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림 불러와서 이렇게 연습을 조금 해놓으시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